안녕하세요. 정수봉입니다. 월드 오브 캐스트 예술적 질문과 기술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저에 대한 뭐 이메일 주소라던가 제가 그 회사 사이트 잠깐 보여드렸고,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어요. 이곳에서 플링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버틴 지가 좀 3년이 넘었습니다. 청주는 서울하고 멀지는 않은데요. KTX를 타고 가면 1시간, 또 버스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바로 옆이 세종하고 대전이기도 해요. 수장고 형태의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 공예 비엔날레도 열립니다. 그래서 있을 만한 것도 다 있고 되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플링커는 다양한 뉴미디어를 다루는데요. 플레이라는 키워드로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수많은 캐스트 투성이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떠한 질문을 좀 주고받았고 뭐 해결해 가고 있었는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. 이 영상은 예스노 스튜디오의 나이트라이트라는 작업인데요. 한번 보실게요. 예스노는 미디어 아트 쪽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기도 하고 작가인, 좀 소리 줄일게요. 제커리 리버먼의 스튜디오인데요. 저는 이 영상을 미디어 아트나 미디어 파사드, 인터랙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시절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봤었어요. 그때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컴퓨터 공학부 학생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계속 이렇게 찾아보던 시기였었습니다. 컴퓨터 공학에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고요. 이 영상에 보면 되게 재미, 그냥 일반적인 10년 전인데도 되게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파사드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제가 너무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, 저도 이런 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, 예, 이런 쪽을 택하기도 했었었는데요. 이게 아까 말씀드린 리버먼이라는 분이고, 예, 이분 또 오픈 프레임워크스 또 만드셨어요. 여기 계신 분들하고. 이 당시에 저는 옆에 보이시죠? 왼쪽 아래 미디어 아트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었어요. 대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좀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만 많이 하고 있었었죠. 3학년 때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수업을 처음 들었었는데 수학하고 물리가 되게 어렵긴 했지만 좀 게임 엔진처럼 만들어보고 눈에 보여지는 작업을 하면서 그래픽스에 흥미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. 그리고 디지로그 사무놀이라고 해서 디스트릭트에서 이것도 10년 전에 했었던 이거를 보고 너무 제가 약간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술로도 예술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알게 되고 여러 회사도 찾아보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. 그래서 이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. 내가 이 분야에 맞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냥 컴퓨터공학부 학생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되게 마음을 이렇게 딱 굳혔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봤었고 그냥 캐리어만 하나 들고 건대 고시원을 잡아가지고 출근하게 됐습니다. 정말 해볼 만한 프로젝트는 원 없이 해봤던 것 같고요. 제가 그러면서 그 회사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질문이고 퀘스트였어요.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좀 해결을 했었어야 됐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. 저는 이 분야에 좀 뉴비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우고 무엇이든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힘든데 되게 즐겁게 일을 하긴 했어요. 이때 기획자하고 디자이너들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것도 저는 좀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그 분야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. 그 모르는 것은 서로 알려줘야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되게 서로 간의 대화가 좀 시작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. 모르면 서로 알려주고 알게 된 것은 공유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성장하고 그래야 뭐 예술적인 질문이든 기술을 어떻게 해야지 되게 방안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.
이런 과정이 좀 지금 내 시간을 좀 빼앗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게 어떠한 시너지가 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러면서 되게 협업에 대한 능력치를 많이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. 이런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저의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그 퀘스트를 풀어가는 것에는 좀 기술적인 스킬이 좀 뒷받침되었어야 합니다. 근데 그 기술은 완벽한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고 또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좀 긁어왔는데요. 저는 여기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그 수단하고 또 방법하고 능력이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아요. 저는 제가 배운 그 컴퓨터 공학 그리고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그 프로그램 스킬들이 그냥 제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되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기술이라는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로 계속 늘 접근하는 편입니다. 10년 전에 저는 그 회사의 공연을 만드는 데에 기술 감독의 역할로 참가했었어요. 여기서도 되게 다양한 퀘스트가 있지만 그중 하나의 퀘스트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건데요. 영상 한번 볼게요. 되게 편집된 영상이기는 하지만 되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화면을 보고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리듬 게임 하는 거, 박수 치고 발구르기. 어, 되게 이 공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다양한 게임들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공연에 더 몰입을 하게 됐어요. 공연이 끝나면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고 외계인을 그 물리쳤다는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집을 이렇게 돌아갔습니다. 어, 제가 여기 실패라고 적었잖아요. 왜 실패했냐면 저는 저거를 무대 뒤에 콘솔에서 키보드로 조작한 거예요, 다. 되게 기술만 봐서는 되게 실패한 것이지만은 기술을 활용한 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해보면, 이런 아이들 위한 공연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생겼었어요. 좀 더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이 시기에는 한예종 학생들을 만났었어요. 워크숍을 약간 진행을 했었었죠. 그러면서 그 학생들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에 대한 워크숍이었었는데 처음에 예대라는 곳의 학생들의 서류를 봤을 때 저는 진짜 많이 놀랐었거든요. 와, 진짜 멋있다. 뭐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하네.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. 이런 상상도 해. 뭐 범접할 수가 없다. 뭐, 내가 이런 친구들한테 뭐를 해줘야 되나.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서류상으로는 되게 무서운데 다들 만나면 근데 좀 싱글싱글 하더라고요. 아무튼 그 친구들의 상상들이 너무 좀 재미있었어요.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해볼 수 있다는 환경이 저는 너무 부러웠고 또 예술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술들과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저도 뭔가 공부하고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. 이 친구들 몇몇하고는 계속 연락하면서 일도 하기도 하는데요. 최소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관계들이 이어지니까 되게 많이 영감을 받는 편이에요. 되게 예전에는 지방에서 나 혼자 내려가가지고 고군분투를 했었다고 하면 좀 아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점점 이렇게 능력치를 한번 올려가면서 어, 좀 먹고 살아야 되가 좀 컸죠. 그래서 플링커를 그 회사를 만들었었고 지금은 이렇게 플링커는
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뭐 되게 멋있게 썼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런 시기에 연락이 왔습니다. 정 작가님, 드림아트의 사천명이라고 있는데 내가 좋아요. 수락을 하고 작업을 이렇게 같이 연구를 같이 했어요. 드림아트의 4.0이라는 것을 이게 참여했었었는데 이때는 미디어를 이용한 되게 상호작용하고 그 놀이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그런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. 저는 그런 교육 공간에 대한 콘텐츠를 연구하는 역할이었는데요. 어떤 미디어 기술을 하고 예술하고 해야 될까?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? 근데 그게 좀 너무 뻔한 거는 하고 싶지는 않았고, 좀 아이들이 좀 있어야 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었죠. 그리고,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는 그 아이디 만드는 거예요. 그냥 RFID 카드를 딱 찍어 이 앞에 딱 찍으면 얼굴 사진을 찍히면서 자기 아이디를 만드는 거고 장애물 피하기 게임이에요. 장애물 피하기 게임인데 앞에 이게 오락기 버튼들이 있잖아요. 이게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 앞에 조명에서 빨간 빛이 나옵니다. 그 앞에 스크린에서도 빨간 빛이 쫙 밝혀져요. 초록색 장애물이 나오면 이렇게 초록색 버튼 불을 켜가지고 장애물을 없애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이들이 이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장애물을 피하는 것까지는 알아요.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이 버튼에 있는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나오거든요. 그게 빛의 삼원색을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교육시키고 싶어가지고 했었던 건데 왼쪽 위에 그 삼원 색상표 그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버튼 누르면 마젠타 그 색깔이 나와요. 그래서 그 마젠타 색깔의 장애물을 그런 식으로 없애는 거죠.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? 어떻게 하자다가 저게 그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게임하고 이게 교육하고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였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가상 공간이 저희가 만든 가상 공간이 있는데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 여기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사진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 사진기가 있는데 사진기로 특정한 곳을 이 주변을 비춰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가상 공간이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와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너희가 있는 이 공간에 가상 공간도 같이 존재하고 있어. 미디어 공간도 너희 함께 하고 있어.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는 약간 소리 그리고 뭐 시간을 이용한 작업들이었었어요. 여기 이러면서 교육에 대한 거 많이 좀 배웠는데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기존에 제가 생각했었던 이런 뭐 기술적인 뭐 스킬도 필요하고 협업하는 것도 필요하고 뭔가 이런 콘텐츠에 대한 노하우나 뭐 교육적인 거, 뭐 대중이 해볼 만한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많이 느꼈었는데 이게 좀 놀이하고 게임의 형태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이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증강현실은 없을까?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증강현실 하면 더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거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아이들이 마스크에다 색칠하고 그림을 그려요. 그래서 그 마스크를 이렇게 앱으로 찍으면 그 앱으로 이렇게 딱 캡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스노우처럼 그 얼굴에다가 이 카메라를 갖다 대면 자기가 그린 그 마스크가 얼굴에 이게 매핑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런 것도 한번 해봤었고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쪽에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해봤던 콘텐츠인데 핸드 어 제가 라보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었던 거예요. 닌텐도 라보가 그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에다가 그 골판지를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용해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재밌는데 뭐 스위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랬었고 그 핸드폰도 그 스위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그냥 동영상만 보고 게임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
핸드폰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. 그런 거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? 재밌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? 나는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면서 만들었었던 거예요. 박물관에 가보면 되게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.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글씨도 읽지도 못하고 그럼 아이들이 그런 유물들을 직접 발굴해 본다면 좀 느끼는 게 다르지 않을까? 아이들이 자기만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고 선택하고 그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게임 속에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유물 발굴을 하고 거기서 얻은 유물로 내가 발굴한 유물이 뭐구나 그 느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학습이 되지 않을까?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서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의 결과물. 네, 아무튼 이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융목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래서 좋아요. 한번 해볼게요. 라고 또 그 융센에서 하는 게 저랑 너무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승낙 너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. 이때 제가 좀 느꼈었던 거는 뭐냐면 문화예술 교육 쪽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더라고요. 기술에 대한 수요가. 근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기술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그 고민을 했었었죠. 특히 예술 강사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음악이 많았었고요. 그렇죠? 음악, 국악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무용이라던가 그분들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이 융합예술센터에서는 그 게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. 좀 재밌었었어요. 그래서 이때 그 플레이라는 그 행위라는 게 그때 연구하셨던 거에서 그 플레이라는 행위가 뭐 이해와 해석, 수용, 비평, 창작 뭐 이런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약간 전제에 있었었죠. 그래서 이 플레이를 이용한 교육을 융복합 예술의 하나인 그 게임으로 해보자는 것이었었어요. 여기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면 여기로 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PPT로 하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PPT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쉽고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는 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술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좀 접근하고자 해서 했었었고 이 반응이 되게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도 이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데 되게 신선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약간 좀 게임적인 콘텐츠들 이렇게 좀 만들었죠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시작 눌러서 뭐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쭉 짜고 스토리에 맞춰 가지고 버튼 눌러서 어디 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남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미디어 요소로 이렇게 가고 되게 재밌었었습니다. 이 연구를 좀 더 하면서 제가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약간 게임이 매개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.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하고 제가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너 뭐 어떻게 해야지 막 그렇게 그게 좀 요즘 아이들한테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었어요. 저하고 아버지는 그냥 그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했었던 건데 아이들은 그런 놀이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너 게임하지 마. 그렇게 딱 단절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게임하면서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이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. 게임이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안에 나의 그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.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
그 게임을 그냥 만들지는 않잖아요. 이 게임에서 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뭐 비유적으로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렇게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아니면 누구나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막 들기 시작을 한 거죠. 이런 쭉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. 그래서 게임은 되게 즐거운 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까 전에 제가 말을 했었던 그 PPT를 이용했었던 수업 초등학생들 그 수업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. PPT로 만드는 게임이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접근했다기보다도 PPT로 만드는 나만의 좀 이야기, 나만의 약간 인터랙티브 이야기,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게임적인 요소로 사람들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좀 해봤었고, 그리고 내 생각을 누구한테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저는 좀 쉽게 하신다는 생각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. 이런 게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기는 해요. 내가 만든 이야기를 웹이나 어딘가에다 공유해놓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경험해보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보면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? 그런 것들도 많이 상상을 해봤습니다. 이거는 최근에 박예나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했었던 건데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. 말하고자 하는 세계관이랑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기 움직이는 눈들이 있잖아요. 그게 다 멀티로 접속한 사람들이에요. 이거 영상이지만 실제 게임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특정 시간에 이 공간에 모여가지고 여기 돌아다녀요. 작업을 게임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작업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어? 라는 그런 느낌이 전 되게 좀 특이했었거든요. 되게 좀 신기하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. 그 히든 오더라고 해가지고 TC 오피스라는 그 팀에서 만든 그런 또 제가 너무 좀 해보고 싶은 거긴 한데 그것도 그 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딘가 그 앱 안에다가 특, 미술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뭐 캐스트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런 게임인데 앞으로 그런 게 계속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, 저는. 네,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